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연준에서 가장 그래도 비둘기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인사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요. 나스닥도 2%대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 여파 그대로 받아서 양 시장이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전체 지수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얼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꽃이 많이 폈죠? 이제 여의도 다음 주면 벚꽃 활발하게 그렇죠. 필 거예요. 맞아요. 벚꽃이 한 며칠 전만 해도 여의도 이렇게 지나는데 뭐 조금 한두 나무 피었던데 이제 보니까 며칠 만에 진짜 다 폈더라고요. 근데 시장은 좀 거꾸로 갑니다. 점점 따뜻해지는데. 근데 그거는 뭐 음, 시가 상위 종목들 얘기고 음. 요새는 종목장은 굉장히 계속되고, 화려한 것 같아요. 화려한 종목장은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시가 상위 종목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 얘기로 좀 출발을 해 볼게요. 52주 최저가 기록한 게 지난 10월이잖아요. 대표님 거의 지금 인접했죠? 근접했어요. 그 가격에. 올해 들어서는 최저가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 그쵸? 왜 그래요, 정말? 뭐 음. 그냥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그렇죠. 뭐. 외국인 팔아서.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차 군단이 가야 우리 시장은 간다. 지수가 간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네요. 뭐 이제 내일 확인해 볼래요. 실적 내일 나오는 거 실적, 보고 그렇죠. 내일이죠. 실적은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데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때리면 할 말 없고 음, 그러면 계속 제가 6월 달까지 선수장, 종목장 계속 되는 거고 질은 나빠지는 거고 요새 코스닥 거래대금이 뭔지 아세요? 5조. 음. 원래 10조, 12조인가 반토막되고 있고 더 떨어졌군요. 예, 코스피가 9조대.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익 매수라도 들어와서 물수위를 높이는 그 프로그램 매매가 등장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내일부터 뭘 기대하느냐? 요거 좀 기대할게요. 지금 요 4월 14일, 5월 12일, 6월 9일 이게 이제 옵션 만기 네. 기간과 6월 9일이 이제 동시 만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매도 요렇게 6월 그 선물 합성 이 합성이 요 위에 걸로 삼성전자 매수 해주고 뭐 선물은 때려도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합성 매수가 좀 들어와서 한 3,000원 정도만 올려줘라. 더도 안 바랍니다. 요 3월 17일 날 요 71,800원 요 제가 선을 거놓은 자리를 여기까지만 해도 올려줘라. 요렇게 하면 그래도 요번에 그 2,600이라고 했던 선이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이제는 어떤 게 후달리냐면 다시 이 저점을 공격하는 게 4, 5에 오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 위치 보면 요 저점이 언제 똑같냐면 아까 10월 13일. 네네. 10월 13일이 종합주가 지수로는 2,900입니다. 그리고 3월 8일. 여기 실제 저점은 요 삼성전자 1월 28일 엔소 상장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2,590. 그럼 삼성전자는 더 빠졌는데 지수 따는 한 140포인트 올라놓고 네. 그러면 요 지수 이 삼성전자 빠진 것만큼 다른 게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2차전 엔솔, 네. 삼성 SDI 이런 것들인데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제가 계속 때려요. 계속 파란 색깔입니다. 연기금도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요. 개인만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파생은 여기 보시면 1월 27일 엔솔 상장 347 그리고 여기 보면 2월 10일, 2월 17일이니까 374만입니까? 다시 삼성전자 저점 만드는 때 304. 이거 쌍바닥 아니에요? 20포인트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어저께 367을 고점으로 해갖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365를 깨갖고 360을 오늘 장중에 보게 해요. 이걸 깬다는 건, 그래서 360 봤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올렸던 거 매도 스위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위험한 신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올려주면 괜찮은데 삼성전자 이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그동안 올렸던 엔솔 같은 거 있죠. 네. 35만 원에서 45만 원. 이거를 매도 스위칭하면 이제 머리가 뜨뜻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명선을 얘기할게요. 엔솔 40만 원. 그다음에 선물 360, 종합주가지수 2,700. 이거를 어떤 일 있어도 지지해주고 땡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어긋나는 상황 나와요. 그러면 바닥은 이달 말에 들어온다. 이달 말에 들어오고 그 에너지는 이번엔 2차 전지 갖고 물어볼래요. 네. 예. 그 에너지는 2차 전지가 얼마나 좀 강하냐. 그 에너지.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뭐 이 에너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에서 그나마 그 에너지 주는 게 미국에서는 우리가 테슬라 집중하고 그렇죠. 근데 테슬라도 다 팔고 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 미국- 팔고 예. 또 나머지도 팔고 예. 말씀해 주셨죠. 참 미국 시장도 저는 한 달간 관망만 해볼래요. 네. 그러면고 지금 그 테슬라 덕분에 에너지를 준 게 이제 그 에코프로 BM, 삼성 SDI 그나마 2차 전지인데 네. 오늘 제가 요 방송하러 오기 전에 딱 보니까 공시가 하나 딱 떴는데 네. 에코프로 BM이 그 증자를 하네요. 아. 그리고 무상을 한 주당 3주를 주네요. 어허. 네. 참 내가 헐했습니다. 그래서 참 시기도 참 왜 이때 그 유무상을 때릴까. 지금 2차 전지로서 시가총액 상위로 들어갔거든요. 네.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이 방송 들으시면은 우리는 에코프로를 58,600만 원대 찍어갖고 95,000원부터 10만 사이에 그렇죠. 일단 팔아라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서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무상증자가 나면 유무상증자 차익거래가 등장합니다. 네. 차익거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6월 달 정도, 7월 달, 7월 7일 정도 제가 잠깐 봤는데 7월 7일 날이 기준 맞습니다. 그때 상장이니까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나올 것만큼 때려버려요. 그럼 그게 시가 상위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게 그러면 또 시장에 그나마 영향이- 코스닥 개별 종목의 코스닥이 지금 네, 그나마 버텨주는데. 지수 대비 버텼는데 네. 이게 또 거기서 노이즈가 차익거래가 나올 건수를 딱 주니까 그래서 일단은 머리는 뜨뜻해요. 그냥. 예. 나쁜 의미로. 예. 네. 머리는 또 이게 지금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또 개별적인 예. 또 아이고 네. 이거 왜 이 시점에 이런 거가 나오지 하는 그러한 또 생각도 들고요.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당 3주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소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또 실권하면 또 실권주 배정까지 그렇죠. 가니까 이게 참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그나마 끌어당기는 끌개였어요. 2차 전지 이 에너지가 네. 여기도 맥을 끊기는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는 뭐 그럼 다음 섹터는 지수를 받칠 게 지금 IT 안 되지? 그렇죠. 반도체 지금 다 두통이 약하죠. IT 안 되지?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그래도 잘 버티는 하는데 워낙 많이. 그나마 자동차 쪽에서는 요새 최근에 좋은 게 이제 만도라든지 네. 현대위가 좀 네. 올라오는 거 보는데 일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보면 답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시각은 또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니까 이거는 또 현대차, 도요타, 또 전기차 뭐 이런 거에서 다 두들겨 맞, 또 러시아 두들겨 맞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차 군단의 쌍두마차는 다 두들겨 맞기 바빠요 지금. 맞습니다. 예. 답답해요. 예.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는 또 테슬라도 저는 이 테슬라를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미국 시장 공포 2, 3월 달에 진짜 공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다 몰라도 그러면 거기에 1등 주식인 테슬라나 애플사가 걔가 부러지면 진짜 뭐 장단기 금리 차에서 뭐 침체되고 뭐 시장이 박살나니까 진짜 박살나는구나. 그래서 테슬라만 보겠다 예. 하셨었어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그때 이제 이 700불 빠져서 막 올라갈 때 이 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1245불과 700불의 중심값이 973불이고 그 다음에 1100불 그래서 1000불부터 1100불 넘어가면 다 판다 나눠서
요번에 1140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이냐면 요게 상승폭 요 고가 저가의 딱 반이 얼마입니까? 970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올랐어요. 이렇게. 네. 어저께는 좀 장대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1140에서. 근데 뭐 1090불이에요. 저는 1000불을 딱 거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1100불과 1200불 사이에서 3개월 동안 여기서 좁은 박스의 수렴 과정. 이거라도 괜찮아요. 네.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요거 진폭이 적게 나오니까 삼슬라 같은 롱숏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 그런 에너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요때 이제 이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뿌려봅니다. 전체 IT 테슬라가 인덱스가 17% 오를 동안 테슬라 거기에 제일 많이 해 59%, 비트코인도 40%, 엔비디아 38% 아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밑에 단에서 올려주면 괜찮아요. 네. 그게 이제 애플이라든지 리오프닝의 보잉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요거 갖고 밑에 단에서 올려주면 덜 빠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테슬라도 빠지고 밑에 단에 있는 것도 빠지면 여기는 이제 금리 50bp 그 5월 달에 나올 때까지는 이제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조정될 때 우리가 리커플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될 기대감은 있는데 뭐 징후가 보여야죠. 그러니까 조정이 될 때 우리는 좀 거꾸로 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줘야 되는데 기대감은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오를 때는 따라 못 가더니 디커플링 하더니 떨어질 그러니까. 때는 커플링 돼버릴까 네. 봐. 아주 제일 나쁜 케이스죠. 그렇죠. 그럴까 봐 제일 또 걱정이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뉘앙스가. 예, 지금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차익 매수라도 들어와라. 차익 매수. 그러니까 지금 저거 하나 솔직히 기대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 사면, 그다음에 미국 왔다 갔다 해서 네. M&A 네. 이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새 이재용 부회장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가끔가다 저기 SNS 보면 직원들하고 식당 가서 뭐 그냥 밥만 먹는 그런 케이스지 지금 소통. 네. 지금 뭐 전 세계 돌아다니고 M&A 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각종 뉴스 보면 부정적 뉴스만 계속 네.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3조 이게 충분히 땡길 수 있는 건덕지거든요. 이게 역대급이죠. 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네. 나쁘다 그러는데 이렇게 좋아요. 전망은 엄청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예. 근데 주가는 실적 왜 못 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오는 건데.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게 주먹이 더 가깝다는 얘기죠. 계속 그럼 때리는 애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좋은 시나리오. 선물을 왕창 싸게 사서 현물 죽인다. 나중에 크게 수익 내려고. 때리고 땡기고. 흔히 말씀해 주시는. 네. 그러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징후가 나와요. 부품 단이라도 돌아야 돼요. 네네. 안 돌아요. 뭐 그동안에는 LG노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대덕선 심대 이제 그게 또 부러져요. 그러면 중간 밑에 단에서 이제 그래서 단 하나 기대하는 게 애플 연골고리. LG노텍은 대롱대롱 매달리지만 이제 밑에 단에서 뭐 BH라든지 네. 아니면 스마트폰의 KH바텍. 근데 오늘 KH바텍이 그냥 통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IT는 제가 솔직하게 삼성전자 대장 외국인이 3일 연속 사주는 거 보기 전까지는 포기. 3일 연속 매수. 예. 이게 3월부터 보면 예.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날이 단 4거래일이거든요. 3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네. 4거래일 샀어요. 그러면 3일 연속 매수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흐름이 돌아온다. 그게 이제 차익 매수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시스템 매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에 의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이티브의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네. 합성 매수라도 들어와라. 그러면 항공모함 3일 연속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네. 그런 대로 하단은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아까 3월 그날이 언제냐면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때리는 게 네. 그때 중국이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8천에서 6천까지 부러지면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중국은 6천에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7,700까지. 네. 인덱스가 홍콩 H가 6천 갔을 때 진짜 ELS 뭐 18조 부러진다 겁냈지만 예, 돌렸어요. 그래서 인덱스로 무려 한 27% 정도 올랐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6%. 그러니까요. 나스닥 17%. 참 뭐라 그럴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보면 뭔가 일부러 누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뭔가 오르지 마 이렇게 뭐라 할까 올라가려고 호재 나오면 그냥 때려버려서 이제 에너지를 죽여버렸어요. 이제 포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근데 일부러라는 건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목표 눌렀다가 있어요. 그렇죠. 눌렀다가 뭔가 나중에 더 큰 차익이나 수익을 보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누를 것이고 언제 올릴 것인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좀 모아도 되는 시점인가? 뭐 이런 점들 10만 전자 있지만 그 꿈 깨진 지는 좀 오래됐고요. 물 건너 간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지금 뭐 올해 들어 최저가입니다. 52주 최저가도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부터 좀 짚어볼 텐데 내일 또 실적 발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잘 진짜 예상대로 나온다. 이러면 좀 변곡점이 또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좀 뚱딴이 같은 얘기지만 전 실적단이라면 벌써 땡겼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국 자체의 통째로 보는 개념 같아요. 한국 시장에 그래서 이러면 전 이제 우리가 주식 삼성전자에 대한 다른 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3년짜리 국고채. 채권 쪽으로 또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문제 발단이 얘네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장다이 금리차 뭐 등등등등. 국채 수익이 굉장히 올랐죠 또. 급등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다 아웃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실종에 살려줘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 쪽 전문가들 요새 나와서 얘기하면 지옥을 경험한다 막 이런 얘기만 하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환율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좋게 생각하면은 야 채권 팔리는 거 갖고 주식 들어와. 근데 주식 갖고 이렇게 요새 얘기하는 세력 테마주 갖고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런 전자 이걸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기미는 없고 그러면 엑스트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환율 이거 1240, 50 치고 나가야죠. 근데 뭐 1200원 안 깨지만 1240, 50원을 튀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공포를 자꾸 얘기해도 그냥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과 환율 보면 이건 무슨 살얼음을 건너갖고 뭔가 여기서 한번 퉁 빠지면 그래서 이게 그 양 갈래길에 딱 병곡에 조그만 이걸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조그만 골목길을 가는 거야. 앞에는 다 깜깜해. 예. 그리고 여기서 갈림길인데 여기에 우상향 갈림길인지 하락 갈림길인지는 가봐서 끝단에 가봐야 문을 열어봐야 아는 세상. 이 얼마나 불확실성의 정말 끝판왕입니까 지금 상황이 예. 그러면. 그런데 한치 앞이 예. 근데 네. 불이라도 켜갖고 안심은 된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깜깜해요. 그래서 저 동굴에 문 열리면 저게 절벽 끝인지 탄탄한 길이 있는 건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걷는 느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시나리오를 짭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짜죠. 직전 저점 깨는 시나리오. 이제 진짜 2,500 보는 시나리오. 환율은 1,250원 돌파해서 1,300원 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3년짜리 국고채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부러지면서 이제 주식도 부러뜨리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68,000원 그 쌍바닥을 깨고 내려가서 5만 전자는 안 봅니다. 근데 6만 원 초입단까지 가는 여기서 10%를 더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잡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번 저점이 그 엔솔 상장이 상징적인 기점 아닙니까? 2,590 거기까지 그냥 바로 와가버리는 이런 시장이 파생 시장의 공격에 의해서 의도되게 나와놓고 그래놓고 싹 걷어갖고
3, 4분, 2, 4분기, 그 6월 만기 구조로 갈지 3, 4분기 구조로 갈지 거기서 그냥 땡겨버리는. 그럼 정말 전에도 몇 번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아니, 뭐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상반기는 그냥 좀 쉬어가는, 버리는. 약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은 음. 일반들 털립니다. 그렇죠. 여기 그거는 전번에 버티던 사람들이 못 견디게 나 버려요. 그런 상황이 딱 우리 이게 5월달 4일에서 10일 사이가 또 정치적인 또 연준이 이제 금리 50bp 하나 거기서 또 QT까지 거론되나 네. 뭐 이런 거 또 우리는 또 정부의 취임식이 5월 10일이고요. 요 전후 한마디에서 이제 최종 결판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점이 내일이에요. 내일. 4월 7일 실적 발표부터 14일 그리고 18일이 우리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한미연합 왜 갑자기 또 군사적인 부분 네네. 중국이 딴지 걸까 봐. 지금 아직까지 중국 특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미국에는 특사 보내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가장 걱정되는 게 중국의 셧다운 이렇게 봉쇄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홍콩 쪽은 오늘 네네. 좀 많이 빠졌고 네. 중국 본토는 잘 견뎌요. 그런데 이 중국 정책 당국이 이제 이럴 때 꼭 딴지를 걸어요. 어떤 이슈나 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럴 때 니네 때문에 오미크론이 확산됐어. 그래서 우리가 봉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의 책임과 제재를 한국 제품이나 옷에다가 요새 그런 뉴스에 뉘앙스의 뉴스를 막 보기는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옷 때문에 네, 옷 때문에 네. 오미크론이 확산됐다. 의류가 위험하다. 뭐 이런 뉘앙스. 그러면 이게 의류만이겠어요? 그렇죠. 뭐 화장품, 뭐 사전, 뭐 이런 등등등등 하면 그동안 리오프닝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대로 가갖고 지금 뭐 백화점이니 화장품이니 그 다음에 CPTPP 관련된 종목의 영업무역 이게 단계적으로 막 올라 지금 딱 그래프들이 딱 좋거든요. 그렇습니까? 여기서 딱 올라가면 치고 나가면 뭔가 갈 자리가 딱 있는데 거기에 벽이 딱 부닥치는 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런 뉴스 때문에. 이게 뉴스에 네. 아직까지. 근데 현실화되면 이건 진짜 주목이 오는 거죠. 물량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기준으로는 그 가격대가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여기가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2만 원을 깨고 내려가나 그럼 물류가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 흠이나 뭐 예를 들어서 페노션이나 현대 글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지수를 올렸던 건 2차 전지도 지금 뭔가 벽에 부닥친 것 같고 이제는 그 다음에 그럼 다른 것들을 근데 이제 뭐 지금 움직이는 뭐 심지어는 건설 테마주들 SOC 시가 상위 종목들도 지수를 끌고 가지는 못해요. 네. 현대건설 이런 것들 가봤자 지수를 크게 못 갖고 갑니다. 그냥 현대차나 기아나 오히려 삼바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가져야 지수를 그나마 버티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ELS 홍콩 그래서 H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얘가 여기 3월 15일 날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500포인트만 더 빠져서 갖고 5,500개 했으면 이거 럭인 그냥 아웃될 뻔했어요. 네. 그런데 막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류호 부총리가 그나마 뭔가 플러스 알파를 줘서 여기서 올려놨는데 여기에 7,700선에서 이게 잘 못 가요. 요게 이제 아까 삼성전자 71,800원 이 3월 17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3일 요걸 뚫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7,780과 6,000원에 요 75% 능선을 굉장히 중요해 보는데 이 7,300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 보면 여기 빨간 색깔이 저점에서 29%나 올랐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는 뭐 6, 7%밖에 못 갔고 중심까지 빠질 때는 이미 늦어요. 네. 벌써 11%가 이미 7,000을 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디서 판단하냐? 7,300과 500 사이에서 빼면 땡기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 빅데이터가 나오면 안 돼요. 뭐 계속 막는다든지 우리나라의 또 제2 한한령을 뭐 거론하는 얘기가 정책 당국자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세가 길어지고 예. 한한령이 좀 더 추가로 더 아니 강화돼서 구체화돼서 실행 단계 구체화해서 갖고 미국과 지금 또 중국이 그나마 좀 이렇게 느슨한 뭔가 상자 폐지되는 요건 조금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좀 긍정. 이게 또 다시 싸게 나오고. 제가 이게 뚱딴지 같은 시각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 앨런 머스크 때문에 또 뭔가 수를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어떤 얘기죠, 그건? 앨런 머스크는 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 에너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트위터를 9% 인수하는 것 보고 그렇죠. 딱 어떤 생각이 되냐면 조만간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 트윗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시나리오로. 그게 보이는 순간에 11월 그 중간 선거가 딱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바이든 정부의 싱크탱크는 이게 뭔가 노이즈를 더 일으키는 공포 마케팅을 할 거고 푸틴도 지금 보면 이게 5월 9일 날이 그 조국의 위대한 조국의 전쟁 그 D-Day인데 그 날이 굉장히 또 이벤트 데이로는 중요하게들 얘기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물리킨. 그러니까 5월 9일인데 그게 또 뭐하고 겹치냐면 5월 9일까지 종전이나 뭔가 타협안되면 이 우크라이나 농업이나 밀이 4월 달에 파종해 갖고 10월 달에 걷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또 망가져요. 근데 그러면 식량. 그러면 또 대한 부분이. 이거는 그러면 인플레이션 금리는 이거는 뭐 7번 아니야. 이 이상을 더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 그러니까 에너지는요. 두터운 옷 입고 이렇게 매면 네네. 괜찮아요. 먹는 거는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건 폭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옛날에 아프리카 그 폭동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밀 하면 딱 어디가 벌써 하면 수단이나 이쪽은 벌써 기근 사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밀, 해바라기, 옥수수 여기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지배하는 농작물이 많은데 지금 물류가 막혀갖고 있는 것도 못 나오는데 네. 작황도 제대로 안 돼갖고 이게 하면 이건 이중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먹거리 인플레이션이 같이 동시로 나가면 이거는 뭐 정말. 블랙스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를 확인하는 게 또 딱 10월, 11월 중간선거 딱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끔찍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오늘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유난히 대표님. 아니 그래갖고 제발 이렇게 좀 되지 마라. 이렇게 되지 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일부터 실적에 의해서 이 정상적인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매수라도 들어오나 보자. 그리고 맥점 다 홍콩도 폐쇄되면 안 된다. 지금 여기도 이제 롱숏이 작동하더라고. 본토는 살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제 친구한테 그쪽 계통에 좀 그래도 에너지가 센 친구한테 많은 아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홍콩 쪽 자산을 죽이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러면서 본토 그러니까 여기를 박살내서 본토 에너지를 요걸 옛날이면 1대1이랑 합병이라면 1대3을 갖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더 싸게 만들어서. 예. 네. 그래갖고 홍콩러나 홍콩 자산이나 홍콩 부동산이나 홍콩 금융 자산 땅은 확보했는데 금융 쪽 에너지를 확보 못해가 이게 롱숏으로 지금 작동하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앵글로색슨계 유태계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펀드 속에 숨어 있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나 엄블렐라 펀드들이 중국 본토와 홍콩에 롱숏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자꾸 든대요. 자기네들도 추적하면 이게 갖다 해서 외국계 노랑머리인 줄 알았더니 항상 검은 머리가 걸린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싱크탱크 공산당의 기본 개념도 뭔가 지금 금융 패권 전쟁에서 홍콩을 거점을 해갖고 뭔가 큰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또 연동이 되고 대만도 연동이 되거든요. 여기에 거점은 저는 블랙록이나 싱가포르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총칼들은 아주 그냥 그 싸움판이고 이 금융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 칼날 속에 우리가 방향을 못 잡는데 우리가 정권 교체기에 이거를 갖다 해서 행동대장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따다다닥 와야 되는데 두세 달 동안 인사해서 접는 요 인터벌이 나오는 네.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4, 5, 6이 저는 오히려 제가 1, 2, 3은 겁내지 않았어요. 떨어지면, 예. 4월, 1, 2, 3 5월, 오면 6월. 겁내지 마라. 그냥 뭐 싸봐. 근데 네. 4, 5, 6이 겁나는 거야. 우리가 딱, 그러니까 선수 교체 기간이야. 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상황하고 내 사람, 이게 권력의 약간 누수 현상에 새 정부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외부에서 이런 공격이 치고 들어왔을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오늘 유난히 논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4월 달이 네. 그래서 엄청난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이 2,900, 3,000을 가느냐, 다시 2,500까지 죽였다 가느냐가 요 4월 7일부터 14일의 요 구간 동안에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예, 실적이 시작이 이제 되고, 삼성전자, LG전자부터 네.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25일에서 30일 가면 이제는 이제 굵직한 장치 산업들 뭐 포스코,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것들이 말에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은 일단 실적장이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4, 4분기, 1, 4분기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2, 4분기 컨센서스가 더 중요할 거라고요. 여기에서 장기 전후할 것 같고, 채권이 부러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 과도화될 것 같고, 이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동안 올랐던 테슬라를 쇼스로 걸어서 죽여버린 데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관련된, 그럼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또 연동이 될 겁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게 저는 삼성전자, LG전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막아줘야 돼요. 지금 힘으로는 참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 그러니까 이 하방을 노리는 숏 세력하고 이거를 이제는 됐어. 실적 컨설에서 롱 세력이 붙으면 롱 세력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 국민연금수장이라면 오히려 이 위기를 느껴갖고 이제부터 엔솔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줘야 됩니다. 괜히 엔솔이나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주구장창 1년 내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우리가 그냥 펀더멘탈하게 들여다보자. 영업이익이 13조예요. 매출이 75조고. 어마어마한 거죠. 예. 분기. 예. 네. 아니, 갖다 붙여갖고 수급만 딱 들어오면 이거를 엄청나게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ETF도 있어요. 패시브 자금도.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인장들이 눈치 본다는 얘기예요. 자사운용사다, 다. 그러니까 그 틈새에 어떠한 행동만 합니까? 우리 JP 모간이 그 안내 갖고 들어와갖고 회치고 나온다든지 우리나라 시장이 패시브 ETF에 놀이판에 저 싱가포르 젊은 애들의 ATM기가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 눌러갖고 뒤에서 꼬리 변동성으로 그러니까 위클 옵션 시장 변동성 보면 요새같이 좋은 시장 없어요. 요새같이 방향성 변동성이 계산대로 나와요. 500원 삼성전자 500원 1,000원 구체화돼서 예측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이용해요. 최근 또 미국 시장 급등했어요. 올려놓고 죽여버려요. 미국 시장 하락했어요. 빼고 올려버려요. 그러면서 꼬리 변동성만 만드니까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은 이건 뭐야 노상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좀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3월 8일, 3월 10일 요때부터 올린 거는 확실하게 엔솔 2차 전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
엔솔 제가 지금 쭉 얘기하는 네. 스토리텔링은 쭉 네네. 보면 네. 여기서 뭔가 끌개가 나와야 되는데 음. 끌어당기는 매개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라면 빨리 그 인수위에서 그 국민연금 수장부터 빨리 규정시켜 놓으시고 뭔가 구체화돼서 그분이 삼성전자의 그 엔솔 전략과 이거를 수정시키는 그런 뉘앙스라도 얘기해 주면 그나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뭐 팔로우 더 맨하고 조금은 그래도 연관이 네. 되는 또 관점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주셨고. 중국 대사가 빨리 규정돼야 될 거다라는, 왜 이게 중국 대사고 이거 뭐 금융권의 그 팔로더맨 하면 그 장하성 중국 대사님 이분 그러니까 딱 오시면 부산부터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게 뭐 산업은행만 보면 부산 특구의 경제 특구가 되겠냐. 그러면서 뭐 또 이것저것 산하기관 다 보낸다 그러면 서울 여의도는요. 서울금융은 이것도 아니 이런 것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우리가 제목이 팔로우 더 맨 아닙니까? 맞습니다. 팔로우 더 머니 팔로우 더 동시에 맨. 팔로우 더 맨. 네. 오리무중이에요. 결재권자 아직 안 생겼고. 그리고 그거 불확실성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그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하이에나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딱 들어올까봐. 그래서 그날이 내일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부터 이달 말까지가 그 구간에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렇죠? 지금 예. 그렇죠. 예. 말씀으로는 요 얘기는 일단 여기에서 일단락을 하겠고, 자 앞서서 근데 개별 종목으로는 굉장히 화려하다 지금. 화려한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이 우리를 상당히 좀 힘들게 하고 불확실성의 늪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밀어넣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알겠고, 개별 종목 다른 것들 좀 볼게요. 뭐가 그렇게 화려하고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대표님? 그럼요. 종목 장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수들은 지금 그냥 아주 그냥 뒤에서 그냥 씩씩 웃고 다닙니다. 선수들. 예. 요새 같이 놀기 좋은 장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가 안 되니까 요거 딱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시드머니 들어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형주 손절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시드머니는 누가 만드냐? 대형주가 만들어줘요. 삼성전자 치 떨리니까 팔아갖고 요거 왔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하나 상한가를 먹은 거예요. 그럼 내가 미쳤어. 저 삼성전자를 저렇게 들고서 팔아갖고 쫙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한 예로 네. 이 시장의 질이 얼마나 나쁘냐면 네. 오늘 요새 이 뉴스들은 많이 와요. 오늘은 쌍용 자동차 KG그룹이 인수전에 들어온다. 여기도 다 보면 쌍용 자동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도권에. 거기 지역으로. 들어오는 네네. 기업들 쌍방울 SM그룹 다 전라권. 여기에 오늘 시간에 딱 오늘 KG자 들어간 거는 다 상한가입니다. 아니 남들 거 같이 놓게 하고 이 KG는 그렇게 나쁜 기업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막 상한가에서 순식간에 3일에서 5일 만에 50% 70% 가버려요. 지금 시장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 잘못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안스, KG 케미칼, 이 KG 케미칼 좋은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KG ETS 시간에 상한가 쳤습니다. 반대되는 세상. 요거 하나씩 보세요. 다 그동안 그렇게 죽여놨던 게 이게 딱 치고서 오늘 이제 시간에 상한가. 그럼 얘가 이제 그 11,000원짜리가 뭐 17,000원 같이 20,000원까지 갈지는 이제 앞으로 단계를 봐야겠죠. 그런데 KG 케미칼 이거 보세요. 상한가. 이런 걸 보기에 하면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보다 SK 케미칼 30, 그런데 또 하나 이 장이 어떻게 끔찍하면 나는 쌍방울 그룹이 해갖고 맞았어요. 싸가리다 하정가. 이 변동성이 얼마큼 쌍방울, 광림, 미래산업, 나노스, IOK 그쪽 관련된 것들은 다 하정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시장이 그렇게 건강하다고는 건강하지 할 수가 않죠.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선수들 영역이고
일반들은 당하기 아주 딱 좋게 조성되어 있는 장입니다. 개인분들은 사실 따라갈 수가 없고 오히려 역으로 소위 물리기에 딱 좋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한번 맛본 분은 그 맛을 잊을 수 없으니까 좋은 주식 팔아갖고 소위 얘기한 잡주로 끌려 들어가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부터 그 실적장 나왔는데도 마지막 배신을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일 에너지가 10가지 이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선수들은 씁니다. 요렇게 던져요. 네. 뉴스에 딱 던져놓고 쫙 당겨버리면 물고기 떼가 선수 딱 하면 쫙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딱 올려놓고 거기다 엎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그리고 나서 연속성 없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끌기가 있어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표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번 시간에 심지어는 이게 이제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면 인간이 되지 마시고 나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기계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보이면 기계적으로 사고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에서 매도하고 나는 기계다. 나는 기계다. 네. 인간은 아니다. 네. 그럼 인간이 아니려고 그러면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코딩으로 그 시장을 보는 전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이게 뭐예요라고 한번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음. 여기 2,000개 되는 종목을 공약집 하나 딱 뽑아갖고 책을 내놓고 공약집에 단어들 딱 정해놓고 그 단어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3개 소팅. 그 다음에 그 광주 지역 건설 특화된 기업, 세종시 특화 기업, 그 다음에 한강변 리네상스 관련된 뭐 특화 기업. 그러면 네. 3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샘플링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샘플링을 구조화시켜서 창에다 띄워놔요. 창에다. 그게 이제 선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뭐가 먼저 가느냐? 뭐가 수급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침 9시에서 네. 5분 안에 평균 20일 동안 거래된 거에 3배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 거래 대금이 거래량. 거래량이. 예, 20일 평균 거래량이 네. 얘가 100만 주도 안 됐어요. 네. 근데 5분 만에 100만 주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벌써 7%나 10%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반응 속도들을 그러면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 화면을 소팅된 군집으로 만들어 놓고 쫙 본 다음에 이걸 격자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놓고 반응이 딱 들어오면 어디가 빨간색이 빡빡 쳐요. 네네. 그럼 딱 보면 어떤 때는 비료고 어떤 때는 목재고 어떤 때는 철강이고 어떤 때는 상수도고 어떤 때는 꼭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려놔야 돼요. 그럼 오늘은 그려놓고 딱 치고 들어가서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최고 긴 건 3일 정도? 지금 장이 그런 장. 이걸 일반들이 하겠습니까? 이거를 해보라고 대표님 정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좀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업투자가는 하십시오.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장이고 그 다음에 하시는데 어떤 노래냐면 30% 이상 상한가는 따라가지 마라. 이미 저점에서 30%에서 50% 간 거는 이거 놓쳤네. 거기서 더 가는 거는 남 드세요라는 개념으로 가시고 물론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뭐 스트레이트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한일사료라든지 최근에 남선 네. 알루미늄 우선주라 그거는 그 하나의 그 운빨이 튀어야만 그런 것들을 짚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30에서 50 정도 잘하면 100% 요렇게 해서 끝날 겁니다. 그럼 벌써 한번 상한가면 벌써 30%간 거거든요. 네. 그 다음날 오히려 따라가는 거는 다 걸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수감가 그리고 여기는 미리 생각하는 길목 지키기지 추격 상따 매매가 아니에요. 추격 매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옛날에 이쪽이 움직였으면 A가 있으면 B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막 하면 4월에서 5, 6월에는 또 계절주들을 항상 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골프장 뭐 수요 관련된 네네. 거,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또 리오프니까 자전거도 한번 할래나? 또 이때도 뭐 이제 바람 불어오니까 또 조류독감이나 뭐 이런 AI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연결될래나? 그리고 또 여전히 농업 관련주들은 계속 추적을 하는 이런 전략들을 미리 샘플링화 시켜갖고 실전 매매해보는 이거는 잘 하시는 분들 사이클 잘 타시는 분은 아주 그냥 신나는 한번 사이클 잘 타면 이게 회전이 잘 돼요. 그런데 역사이클 걸리죠. 한번 딱 묶이는 순간에 이거는 끊고 나와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그거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자신의 실력과 싸우는 위치를 보고 판단하시고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3개월 동안 오히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가상위 종목들이 롱숏 에너지 안 네. 들어오고 계속 실적 나오는데도 계속 그냥 하락 공격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종목장은 더 특화될 겁니다. 근데 저는 특화된 거는 그래도 현 정부가 미래의 방향성을 주는 쪽 세이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제가 그냥 툭툭툭 던져볼게요. 네. 플랫폼이 남아있습니다. 플랫폼. 예. 네. 플랫폼. 그 빅데이터 이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플랫폼이 남아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상수도 교체라든지 도시재생은 계속 그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는 미국에서 저는 오히려 트위터를 볼래요. 트위트. 네. 트위트 주가. 테슬라는 안 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비트코인에 네. 집중할래요. 어허. 근데 비트코인은 5,500만 원, 600만 원 깨면 끊었다가 다시 돌파하면 따라 붙었다 막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을 보냐면 두나무가 매출이 3조인데 영업이 이렇게 해서 뭐 그 3조 이게 거의 뭐 그 어마무시한 구조의 영업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은행도 달라붙고 증권사도 달라붙고 막 달라붙을 겁니다. 저 먹거리 가만 놔두지 않아요.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기는 뭐 하우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 앨런 머스크가 또 불을 질러놨네요. 그러면 깜짝 일대 주주가 예. 되면서 또. 그래서 네.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이사회에 참여해갖고 뭘 하시겠다 그러면 뭘 하실 것 같을까요? 뭘 할까요? 저는 트위터에다가 일단은 딱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트윗 본다.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네. 선거 전의 모멘텀, 우리는 그러면 6월달 선거 전 모멘텀을 들여다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또 연결고리는 부산 지역의 부산 서울시장은 누가 될까? 인맥 거기에 연결된 에너지들 그분이 날세우는 정책 모멘텀은 뭔가 지역별로 하나씩 딱딱딱딱 거점 5개 도시는 딱 봐야 될 것 같아요. 5개 도시. 예.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도시. 예, 중에서. 대도시 위주의 네. 거기에 이제 무슨 뭘 하나 만들겠습니다라든지 뭘 땅이 많거나 뭐 이런 것들은 따다다닥 그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 거기에 연결돼서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가상화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딱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저는 트위터가 이제는 마케팅 플랫폼 저 앨런 머스크는 분명히 이제 지 자동차를 트위터에 갖고 코인 결제 하게끔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비트코인하고도 연결시켜갖고. 그럼 비트코인이 제도권의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플랫폼화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와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요새 전자결제나 전자 플랫폼 관련된 주가들이 이 KG 이니스가 갑자기 급등한 적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전자금융과 또 LG그룹인가 같이 해서 뭐 뭔가 뭐 또 협업을 한다 그러고 여기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로봇 결제 플랫폼이 같이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플랫폼화 돼서 그게 또 하나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가 안 되면은 이런 쪽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또 원격 진료 그 플랫폼 병원 네. 이런 것들 약국의
연결된 구조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저가권에서 뭔가 요새 최근에 유비케어 같은 게 갑자기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뭐 한 3배 다 팍 쪘다가 이럴 때는 윗꼬리가 달립니다. 네. 올려놓고 그날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에이 이거 아니 그런 거가 몇 번 된 다음에 진짜 갑니다. 급등주 중에 이 윗꼬리 패턴 막 주다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길게 빠져가고 조금 올라가면 실망해서 올릴 때 턴의 물량 밑에서 또 어떤 때는 선수들이 이걸 채 턴다고 우리가 은어로 표현하는데 지가 사놓고 위에서 때려버려요. 네. 그러면 물량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10,000주 얻을 걸 100,000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흔들어 갖고요. 네. 이렇게 채를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때부터 땡겨. 이런 구조가 윗꼬리 패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초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서도 많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현장주의자 아닙니까? 시장 현장주의. 예. 네. 그래서 엑셀로 그냥 제가 다 볼 수 없어갖고 북럽을 시켰습니다. 제작 이렇게 해서 돌려갖고 딱 받아보는 데이터 보면 그런 그 징후를 보이는 군집 현상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그래서 이쪽이 되면 지수는 갇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이 화려하면 지수는 갇혀야 돼요. 박스 피로. 그러면 이거는 화려한 종목장이고 만약에 지수가 이제부터 시장에서 패시브로 가면 종목장은 끝납니다. 요게 아주 묘하게 상반될 거예요. 그 변곡점이 과연 언제 올지, 뭐가 될지. 내일부터 4월 7일부터 4월 말 코스로 좀 일주일씩 끊어서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채권 시장, 우크라이나, 전부 다 그다음에 같이. 유가 이런 매크로 변수를 같이 봐서 어디로 평균적으로 귀합돼 갖고 이게 그래서 롱이냐 숏에서 누가 이기나 그 마디들이 있습니다. 유가는 100불 뭐 각각 마디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래로 꽂히냐 위로 꽂히냐 거기에 따라 방향성 대응 주장으로 이제 갈 것 같다 그러면 지수 올리는 거고 네. 아이고 마이너스네 하면 계속 이제 종목을 미리 이렇게 쫙 해서 한 3개월까지는 종목장에 더 집중하시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장을 이렇게 흔든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연준 위원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비둘기파적이다 했던 위원이 이제 뭐 다음 달부터 긴축 바로 시작한다 뭐 이런 좀 매파적인 세게 발언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 계속해서 좀 그럼요. 그러면 네. 그분은 이제 차기 왜 시장은 긴장하냐면 그분이 다음 원주리 의장 넘버 지금 원이거든요. 부의장.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하는 거는 이제 힘이 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둘기였던 우리가 뭐 한번 누님이 갑자기 변신하면 제일 무섭다고. 네. 그래서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5월 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의사록 나서 거기에 단어가 QT가 들어가는지. 네. QT 들어가면은 이제 나스닥 또 부러질 겁니다. 그럼 14,000이 나스닥은 100점이에요. 14,000을 지지하냐 깨냐. 그걸 깨면 이제 또 다시 하방 공격이 스위칭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 QT니 50bp를 연달아 뭐 한다느니 그리고 또 거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대형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간 게 또 쇼대 또 열릴 이런 그런 상황이 또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고 계속해서 그 새로운 차기 정부의 정책 관련주는 몇 주 전부터 이제 강조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밖에 먹거리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걸 미리 기다려 놓으면 요새 마치 저는 오락실에 옛날에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 쫙 펼쳐놨는데 여기 딱 와 그럼 때려. 이쪽에 때려. 그런 느낌의 장. 그런 걸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솔팅 이런 걸 미리 예. 좀 네. 이거 코딩을 해갖고 소팅해서 미리 딱 뿌려놓고 그걸 그러니까 이게 물리 수학 기하학 공부해갖고 이게 인간이 아니라 기계 학습해서 네. 코딩해갖고 반응 속도대로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이즈의 작은 배분을 미리 따다닥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학습이 돼 있으면 요새는 괜찮은 장이고.
사실 시장이 다 갈 때는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때도 있잖아요. 물반 고기반이다. 그럴 때는 사실 뭐에 넣어놔도 좀 걱정이 없는 그런 때도 있긴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정말 미세하게 계획을 네. 잘 세우고 근데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1년 반 그거 하나 준 거, 그게 제가 40년 가까운 역사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 주리님도 1년 반, 2년 코스에 계신 분들 그거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그거 큰 착각이십니다. 네. 제가 제일 종목장 활약한 게 7년 박스피 때. 그때 먹거리가 오히려 종목 선수들은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박스피장 전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박스피래도 하단 박스피인지 상단 박스피인지 우리는 상단 박스피는 좋잖아요. 그렇죠. 예, 2,700에 3,000 가는. 근데 이게 하단 박스면은 2,800이 저하면서 2,500.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4월 달에 어떻게 결정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채권 쪽에서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고요. 제가 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역대급으로 조금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오늘은 많이 말씀해 주셨고 나름대로 섬세한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논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네. 1월에서 3월에는 솔직히 급락할 때는 겁이 안 났는데 이 4, 5, 6은 이거는 종목은 화려한데 이 종목 화려한 거 속에 약간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갖다 얘기해서 꼬리 흔들기 네. 게임이 나오면 네. 이게 머리가 뜨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적 발표 일단 잘 살펴보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